일봉산공원 개발 현장 인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반 파쇄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잔해물들이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까지 날아가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우리 지역의 병역 명문가는 얼마나 있는지 천안TV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천안 미술인들이 함께하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천안 일봉산은 공원과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일봉산공원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반 발파 작업 중 나온 것으로 보이는 암석 잔해물들이 인근 아파트로 날아와 자칫 잘못하다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봉산공원 개발 사업이 한창인 현장입니다. 이곳은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과 함께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들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터닫기 공사의 일환으로 안반 발파 작업을 하던 중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물들이 아파트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들 잔해물 중에는 길이가 20cm, 폭이 10cm 정도 되는 큰 돌들도 있었습니다. 자칫 이 돌이 아파트 단지 내를 오가는 어린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향했다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몇 cm 정도나 되나요? 20cm. 20cm요. 폭이 15cm. 그 아파트 현장에서도 이 돌이라는 걸 인정하셨다 그랬었나요? 예. 관리소 측의 민원이 제기되자 천안시 관계 공무원과 아파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고 해당 현장에서 날아온 돌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길이가 20cm나 되는 큰 돌은 발파 후 돌을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튈 수 없는 크기이며 이것이 왜 날아오게 됐는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조그만 돌은 넘어온 건 맞는데 그 짱돌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조치를 할 때까지 공사주지 명령 내렸어요.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여러분은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3대에 걸쳐 모두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가문에 주어지는 병역 명문가 호칭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 더욱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천안에도 6.25 참전 용사 가문을 비롯해 많은 병역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문에게 수여되고 있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관심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군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뜻하는 말로 여기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했던 사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여성으로서 군 의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됩니다. 2004년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되며 시작된 이 제도는 2010년 지금의 병역 명문가라는 이름으로 개칭됐고 시상식 역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행사로 격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의 병역 명문가는 얼마나 될까? 천안TV 취재 결과 현재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는 총 51개 가문으로 이들 중 21개 가문은 6.25 참전 유공자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19년 상위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근로 및 청년층 취업 적합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의 혜택이 명시돼 있습니다. 천안TV 취재에 응한 6.25 참전용사 조성숙 예비역 육군 상병의 아들인 조용재 예비역 육군 병장은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을 당시의 뿌듯함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셔가지고 좀 그렇죠. 호국보훈단은 흔치를 않고 흔치 않은 거니까 좀 뿌듯했죠. 그런 감에는. 예. 시행된 지 20년이 조금 안 된 병역 명문가 제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피부해야 한다는 혜택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은 현재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기존의 삼거리 공원은 흥타령 춤축제 같은 대형 행사가 열릴 때만 사람들이 찾는 등 공원의 기능을 거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시가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원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현재 251면의 지하주차장과 자연마당 조성 등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는 수변 산책로와 생태연못, 자연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서는 새로운 공원 이용 트렌드를 적용해 축제정원, 놀이정원, 녹색정원, 물빛정원 등 4가지 테마의 정원을 구성해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공간이나 주차장 등의 기능만 하고 있었던 천안삼거리 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시민과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천안 8경에서 제3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천안 삼거리의 옛 명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는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 8경 중 제3경에 해당하는 천안 삼거리 공원이 2025년 이후 가족형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농촌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타겟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많은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와 관련 천안시 의회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천안시를 비롯해 많은 농촌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농번기가 되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천안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충청남도와 라오스와 체결한 MOU에 따라 천안에 배정된 23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경산위 위원들은 4월 이 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통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에 비해 시의 행정은 인력난 해소에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제도는 2015년과 16년 2해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산위 위원들은 충청남도가 체결한 라오스 외에도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라오스하고만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현재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없나요? 우리 MOU 체결하자고? 혹시 저기 이제 충남도에서는 현재 라오스하고만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는 라오스 이외에도 이제 MOU를 내서
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체결해서 이렇게. 라오스만 왜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충남도로부터 이제 그 배정 인원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수요를 충남도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의 농특산품인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인력 수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 170억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노후된 급식 기구를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환기 시설을 개선해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특히 노후된 급식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및 종사자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을 위한 예산도 편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폐암 건강검진 결과와 급식실 노후 등을 고려해 50개 학교를 환기설비 개선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여기에 6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종사자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적재적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멈춰 있었던 천안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3일 개최된 이번 대회는 당구와 보치아, 볼링, 배드민턴, 수영, 좌식 배구, 탁구, 파크골프 등 8개 정식 종목에서 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회 개회식에는 이은희 작가의 캘리그라피 공연과 주요 내빈들이 함께한 LED 터치 퍼포먼스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체육회장인 박상돈 시장은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관행인데 박 시장의 경우 재판부는 검찰 구형 벌금 800만 원보다 2배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지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이날 박경기 아산시장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특정 기자가 제보한 내용을 읽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고 실제 기사화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제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음에도 성명서를 작성, 배포를 감행했으며 이는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배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시장은 비록 1심이지만 훨씬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 추측과 추단이라고 하신 건 이 인정한 유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기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장에 나온 한 지지자는 취재진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을 취재하려 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죄 사실을 부인하는 시장과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의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6일은 68번째를 맞이하는 현충일이었는데요.
특히 천안시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을 얼마 전 새롭게 단장한 천안보훈공원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지난 6일 새롭게 조성된 천안보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시는 호국 보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천안함, 순국, 장병, 추모비 등을 공원 상단에 재배치하고 벤치와 그늘막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각종 꽃과 나무들도 식재해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을 재조성했습니다. 박상돈 시장과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문진석, 박완주, 이정문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서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 더욱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가장 빛나던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치신 순국 선열님들과 호국 영령님들이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숨보다도 뜨거운 용기에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는 이분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을 비롯해 서장원 전몰 군경 유족회장 등 보훈 가족들은 천안인의 상과 새롭게 조성된 추모비 앞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는 이날 추념식이 열리는 현장 인근에서 천안보훈공원 내 설치된 유석 조병옥에 대한 조형물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에 있어 당시 경무국장이던 조병옥의 책임이 크다며 이를 홍보하고 있는 천안시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아산을 찾았을 때 한 발언이 지역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명분으로 이미 시의회가 편성한 교육 지원 경비 예산을 삭감했는데 김 지사는 이 같은 박 시장의 논리가 100% 맞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김 지사가 현실을 모른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속사정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일 아산에서 가진 기자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지역교육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담회 당시 기자는 김 지사의 한동안 아산은 교육지원 경비 부담 주체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국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시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박 시장이 지적한 부분이 100%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같이 답변하기 위해 약 9분가량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방 정부하고 또 기초단체에서는 그러면 손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제 그것은 서로 간에 이 국가에서 큰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색에 맞는 일부의 그런 그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도시가 되고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비효율적으로 그런 이 사업들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매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비효율성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적절치 못한 그런 그 사업 매칭이 됐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박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갈등 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지사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박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 아산 우리 신문의 지우석 기자분께서 저도 얘기 들었으니까 요즘 교육 그래가지고 민주당 시의원들하고 그런 갈등 근데 이제 통합이 되고 합의가 된 모양인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시장님 옆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100% 맞는 얘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농성까지 하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냐. 하지만 김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교육계 인사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국가 책임 따로 지자체 책임 따로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반발입니다. 김 지사의 발언이 제 식구 감싸기란 반응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남도 교육청은 지자체의 한 발언에 대해 시시비비를 언급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은 유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이 마음껏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천안TV에서도 지난해 전시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갤러리에서 모처럼 천안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미술협회 소속 작가 30명이 신부동 제2갤러리의 초대전을 맞아 모처럼 시민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천안미술협회는 제2갤러리와의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작가들로 하여금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했고 한 회당 15명씩 총 2회에 걸쳐 전시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1차 전시에서는 한국미술협회 천안시 지부장인 변영환 화백의 작품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천안 지역의 전시 공간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제2갤러리에서 마련한 이번 초대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갤러리를 열어주시고 초청해주신 관계자 또 대표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이런 갤러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생겨서 우리 천안 시민들도 와서 많이 관람하고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 여기 제2갤러리에 지금 전시 중이니까 오셔서 많이 감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 몇 안 되는 사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준 제2갤러리 대표는 시민들이 지역의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제2갤러리가 2019년 6월 1일 날 처음 만들어져서 소박하지만 좋은 공연으로 좋은 전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갤러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지역 문화, 그 지역 예술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림을 지역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천안미술협회 30인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제2갤러리 측은 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응이 좋은 작가들을 1회차당 2명씩 선발해 초대전 등 특전을 주고 작품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천안문화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회차 전시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 전유태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나비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 9기의 대표 전유태입니다. 나사렛대학교 나비는 나사렛 비더 센터, 나사렛인이여 세상의 중심이 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12명의 홍보대사 인원들이 대학의 공식 홍보 도우미로 대학 공식 SNS와 유튜브, 입학 도우미, 각종 행사, 홍보 모델, 홍보 행사 등을 주관하는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학교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나비만의 홍보 강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대사님들의 홍보 강점은 총 3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분담입니다. 나비는 영상, SNS, 대내외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대사님들이 각 부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입니다. 나비 3개의 팀은 각 부서의 일을 직접 진행하고 관장하는데요. 홍보 업무 진행 중에 타 팀의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팀에 없는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 서로가 교차로 협업하여 유기적인 12명의 팀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토론입니다. 대사님들은 한 주에 한 번씩 홍보 업무의 진행 상황과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업무 진행 방향들을 서로가 개선해주는 토론의 과정을 매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나비에서는 대내외 각종 행사 및 대학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의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 나비는 대학 공식 유튜브를 통한 학과 홍보로 KNU 이달의 학과가 있는데요. 홍보대사가 학과의 교수님과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실습 현장, 수업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과를 홍보하였고 또 대학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홍보되는 과잠 소개,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 릴스, 쇼츠를 제작하고 대학 홍보물 모델, 입시 상담, 고교 방문 도우미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나사렛대 홍보대사는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입학 후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먼저 홍보대사라는 직책이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나비는 일반적인 학교의 동아리들과는 다르게 보다 공적인 자리로서 입학처에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대학생의 위치에서 업무의 진행 방향과 사업 진행의 부분에서 보다 사회적인 경험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강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학교의 얼굴이 된다는 자부심 또 책임감을 지켜내는 자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천안에는 유독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사렛 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를 마음 놓고 홍보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나사렛 대학교는 전 세계 51개 나라에 동일한 이름의 나사렛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는 천안에 유일한 나사렛 대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51개 나사렛 대학교의 네트워크가 활발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사렛 대학교는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자리에서 지원받으며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곳 나사렛 대학교뿐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가 갈수록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서 한계 대학 퇴출과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모든 수도권만 가야 하고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이 소외받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에서도 어느 한 분야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대학만의 강점을 살려 지방대학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홍보대사 국위 대표로서 11명의 단원들과 함께 우리 대학만의 강점을 널리 알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홍보대사 활동으로 쌓은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볼게요. 천안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앞으로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 양질의 홍보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현충일 추념식 그리고 병역 명문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침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